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정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언제나 가끔씩 등장하는 우리 김종인 대표 네. 네. 다시 또 탈당론이 나왔어요. 이분 아직도 네. 민주당에 계신 거예요? 네. 야, 탈당론과 신기하다. 더불어서 이제 개헌 이슈가 등장하고 네. 또 좀 좋은 말로 어떻게 커버 쳐주고 싶은데 이분 계속 이 말들이 나와요. 네. 선의로 좀 봐주고 싶은데 또 안희정 지사의 여러 발언들, 3.1절 발언과 대연정 발언 네. 이것들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묶어서 한번 좀 오늘의 이슈 정비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동안 조용하던 그 탈당설이 다시 나온 이유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 때문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 김 의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문재인이 했거든요. 원내대표야? 문재인 현역 의원도 아닌데? 결국 모든 건 문재인 탓이다. 항상 이런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자기 탈당할 것 같이 흘려서 간을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 도대체 왜 이래요? 근데 네. 지난번에 그 총리 순환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해서 총리가 될 것 같으면 낙마되고 낙마되고 사람의 완전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계속 그 사람 폭망하는 네.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안희정 지사도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도 안희정 지사와의 연대설이 나왔잖아요. 뭐 경제 참모로 같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막 해프닝으로 끝났었는데 그때와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탈당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당 안에서 어떤 특정 어떤 후보군을 지지하겠다는 얘기였고 지금은 탈당해서 아예 이 판을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정치인 중에서 애고가 가장 강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분이 안철수 의원이고 한 분이 요 김종인 의원 같은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조연이 되는 걸 참지 못해. 내 이 판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견뎌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판을 찾아서 혹은 만들어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명분이 개헌이 될 것 같죠. 맞아요. 개헌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당 안팎으로 계속 찾고 있죠. 그러면서 한간의 설에 의해는 그 반문 세력을 중심으로 모일 거다. 김종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중심으로 누가 모여? 누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손학규 네. 대표도 생각해보세요. 네. 손학규 파가 이 사람 당대표도 했고 막 뭐도 하고 막 경기지사를 하면서 선거를 도와줬던 경기도 의원들이 몇십 명이고 막 말은 장황했어요. 네. 그래서 손학규 의원 따라간 사람 누구 있어요? 이찬영 의원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누가 봐도 손학규 파라고 하던 사람들도 손학규 개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네. 내가 왜 나가냐.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정치하실 분 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네.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종인 대표도 나갈 때 누가 이분을 따라서 나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간 보는 속셈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 세력은 없으니까 계속 떠보는 거죠. 같이 나갈 사람 누가 근데 있을까. 한편으로는 김종인의 효용 가치를 따져보면 이 네. 사람이 대권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출마한다고 하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겠지. 0.1%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내 옆에서 날 도와줄 사람이라고 하면 이때는 일정한 좀 가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네. 누가 받을까? 그러니까 개헌의 구심점이 누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지금 그 지지율상으로 보면 뭐 단서가 있지만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저는 구심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분은 언제나 되는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이지 네. 될 사람을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킹 메이커라고 하는 네.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메이커가 아니에요. 네. 킹이 될 것 같은 사람 편에 빨리 잘 줄을 맞아요. 서는 줄을 사람이죠. 잘 서는 정확히 거죠. 말하면. 네.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꼭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훅훅 떨어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먼저 떠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안희정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네. 자신이 가진 걸 총동원해서 안희정의 지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헌을 자꾸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그쪽과 손잡으려고 저는 나갈 생각을 저는 탈당의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감 그러니까 주거든요. 결국 나가서 네.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나가서 어디랑 그냥 합정 연행을 해보겠다는 것 같으세요? 그것도 뭐 가능성 열어두고 있겠지만 지금 출마가 어려운 지형인 거잖아요. 네. 지금 출마한다 그러면 김종인을 누가 거들떠 보겠어. 자기 입장에서는 반문이 다 자기한테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내가 본인은 대권에 착각할 수 있겠지. 대권에 이 깃발을 들면 네. 그동안 샤이하고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유승민이나 남경필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 내가 새누리당에 있을 때 다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내 말 듣는 애들이고 하니까 다 선거를 접고 대선 출마를 접고 나한테 다 올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황교안의 대안이 자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인 거네요. 저는 그래서 개헌을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난번에 안희정 연대서울도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주변에서 이렇게 설들이 나오는 사람은 일단 신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 안 하고 주변에 자꾸 그 설을 풍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가면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지. 근데 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쵸. 상황을 봐서 맞으면 올라타고 아니면 발 뺄 수 있고 그쵸. 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구태 정치죠. 그렇죠. 네. 진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정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분은 단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이분의 정치 철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무슨 정책이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본인 말로는. 근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슨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얘기를 하는데 네. 반복해서 이 사람의 경제민주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을 지금 5선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4선까지 했으면 4사 16년간을 했는데 그러면 법안으로 얘기를 해봤어야 네,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대기업의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뭐 법인세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원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영세상인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것을 세금 체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인적 구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안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 16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단 한 건의 대표 발의도 안 한 거예요. 단 한 건에. 응? 난 진짜 의원은 그런다 치고 이 밑에 있었던 보좌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거기 이제 꿀보직이네. 김종인 의원실 보좌관이 꿀이네.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 되잖아. 괜찮네. 1등 직장. 옆에서 계속 설만 흘리면 돼. 우리 의원님 지금 뭐 안희정한테 간답니다. 뭐 이렇게 말만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뭐예요? 그게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추진해서 정책을 했으면 이미 경제 민주화가 한 발은 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계속 지금도 자기가 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도. 뭐가 돼요, 되기는. 이 얘기 계속 해야 됩니까? 김종인 얘기 그만하죠. 네. 우리가 이분 얘기를 사실 길게 해주는 것도 네. 이분이 원하는 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계속 여기서 저기서 자기 이름이 막 거론돼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이 SNS에서도 검색해보면 내 얘기가 엄청 검색률이 높다라고 네. 얘기한 것처럼 그게 내용이 어떤 건지 간에 야,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막 거론하고 있다. 김종인 탈당할지 말지 대선 출마할지 말지에 대해서 모든 팟캐스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지 몰라요. 말랐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그만합시다. 네. 네. 김종인 이제 오늘 방송에서 금치거. 네. 국수 사기로 김종인 이야기하는 사람. 금치가 하니까 시사정배소가 이 팟빵에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게. 시사정배소가 안 써져. 네. 응? 중간에 그 뭐 왜 그럴까? 이상한 단어가 그러게. 근데 저희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단어인데. 근데 이제 이거 고쳐져 가지고 써지니까요. 네. 후기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김종인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자, 삐. 국수 싸세요. 국수. 네. 김모 씨 얘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사실 개헌 때문이죠. 자꾸 개헌 카드를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 여권에서 주로 이 개헌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안희정 지사도 여기에 가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헌 3년 임기 단축에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종인 전 대표. 뭐 탈당설이 지금 만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짜 탈당할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그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김종인 대표가 백브리핑 할 때 보면 솔직하게 본인 얘기를 다 하는 편이시거든요. 근데 뭐 당장 탈당할 계획 없고 헌재 재판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내가 지금 탈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예.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선 탄핵 결정 이후에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탈당의 의사를 완전히 접지는 않은 거군요. 네, 예전에 비하면 워딩이 조금 더 진전했네요. 사람이 결심을 내리려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탈당 얘기를 구체적으로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측근 중에 현역 국회의원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최명길 의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거 몰라요? 알아도 말 못하지. 예, 한 몇 명 정도 지금 따르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따르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탈당까지 같이 행동을 옮기실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있고요. 예, 뭐 개헌 논의를 하는 분들이 다 김종인 편이다 이렇게 보기 사실 어렵고 예. 다들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예, 그 중에서 아주 일부가 움직이실 가능성이 약간 있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함께합니까? 뭐 다들 가까우신 분들이지만 지역구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간판 벌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대규모 탈당의 가능성은 좀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 추종자가 있다? 뭐 비례대표 나가면 또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도 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김종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탈당한다면은 의원직 내놔야죠.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건 누가 따라 나가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 예. 왜 자꾸 탈당설 얘기가 나오나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왔지만 경제민주화법을 문 대표 측이 안 밀어줘서 안 됐기 때문에 탈당하겠다 이게 워딩이잖아요. 지금 어떤 의원분의 워딩인데 그러니까 이 탈당 논란 자체가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탈당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와, 김종인 이 사람 계속 나가려고 말려고 간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장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종인 본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둘러싼 지형에서 이 분이 탈당을 하도록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이 언론의 움직임은 무엇인가를 잘 봐야 하는데요. 문재인 후보를 불통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탈당의 이유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김종인 의원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경제민주화 정책의 완성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든 내가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으면 내가 끝까지 돕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민주당에 들어왔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지지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게 계속 미스가 되고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은 평생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탈당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건데 예, 측근은 말을 뭐라고 옮겼습니까? 문 대표 측이 경제민주화법을 안 도와줘서 2월에 통과가 안 됐다. 어불성설이거든요. 지금 무슨 제왕적 총재 시절도 아니고 현역 당대표도 아닌 사람이 야 경제민주화법은 이렇게 저렇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문재인 후보가 불통이고 그다음에 재벌들하고 뭔가 친하게 놀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체는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과 그리고 언론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예, 문재인에 대한 기사인 거죠. 외양은 김종인을 쓰고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탈당할지 말지는 본인이 뭐 여태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그 워딩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워딩을 그냥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주변에서 계속 이 분탕질을 하시는 분들은 좀 글쎄요 저는 실명으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시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 인사입니까? 분탕질을 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나머지 분들 다 국민의당 가셔서 지금 거기서 경선을 가지고 분탕질하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직업이 분탕질이군요. 예, 저는 예전엔 사실 이거 좀 그러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2017년 대선 룰 정하는 거 보니까 예,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지가 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탕질러 어떨까요? 이렇게 이름 붙여보면. 좋은데요? 예. 분탕질러 베스트 5 이런 거 하면 나중에 꼽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깊이 그 사정을 모르니까. 예. 예,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네.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면 뭐, 언젠가는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뭐 의원직도 없고, 그리고 지금 김성회 보좌관 말씀 들어보면 현역도 비례대표도 따라 나올 사람이 없고,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럼? 누군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총리를 맡겨준다면 이런 가정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지금 현재 그럴 만한 대항마가 있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북돋아질 때까지는 뭐 탈당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은 예.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라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뛰시는 분이라서 예. 폄하할 생각은 없고 그 조건이 갖춰지는지 안 갖춰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탈당 여부를 가늠해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아니 뭐 대통령 되려고 탈당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가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아. 본인이 얘기를 했죠.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약간 애매하긴 했지만 뭐 대통령까지 할 생각은 아닌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안 보는 속셈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 세력은 없으니까 계속 떠보는 거죠. 같이 나갈 사람 누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김종인의 효용 가치를 따져보면 이 네. 사람이 대권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출마한다고 하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겠지. 0.1%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내 옆에서 날 도와줄 사람이라고 하면 이때는 일정한 좀 가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네. 누가 받을까? 그러니까 개헌의 구심점이 누가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뭐 지금 그 지지율상으로 보면 뭐 단서가 있지만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저는 구심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분은 언제나 되는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이지 네. 될 사람을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킹 메이커라고 하는 네.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메이커가 아니에요. 네. 킹이 될 것 같은 사람 편에 빨리 잘 줄을 맞아요. 서는 줄을 사람이죠. 잘 서는 정확히 거죠. 말하면. 네.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꼭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훅 떨어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먼저 떠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안희정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네. 자신이 가진 걸 총동원. 가요. 이분 도대체 왜 이래요? 근데 네. 지난번에 그 총리 순환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해서 총리가 될 것 같으면 낙마되고 낙마되고 네. 낙마되고 사람의 완전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계속 그 사람 폭망하는 네.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안희정 지사도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도 안희정 지사와의 연대설이 나왔잖아요. 뭐 경제 참모로 같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뭐 해프닝으로 끝났었는데 그때와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탈당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당 안에서 어떤 특정 어떤 후보군을 지지하겠다는 얘기였고 지금은 탈당해서 아예 이 판을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정치인 중에서 애고가 가장 강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분이 안철수 의원이고 한 분이 요 김종인 의원 같은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조연이 되는 걸 참지 못해. 내 이 판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정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언제나 가끔씩 등장하는 우리 김종인 대표. 네. 네. 다시 또 탈당론이 나왔어요. 이분 아직도 네. 민주당에 계신 거예요? 네. 야, 탈당론과 신기하다. 더불어서 이제 개헌 이슈가 등장하고 네. 또 좀 좋은 말로 어떻게 커버 쳐주고 싶은데 이분 계속 이 말들이 나와요. 네. 선의로 좀 봐주고 싶은데 또 안희정 지사의 여러 발언들, 3.1절 발언과 대연정 발언 네. 이것들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묶어서 한번 좀 오늘의 이슈 정비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동안 조용하던 그 탈당설이 다시 나온 이유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 때문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얘기하는 거죠? 그 김 의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문재인이 했거든요. 원내대표야? 문재인 현역 의원도 아닌데? 결국 모든 건 문재인 탓이다. 항상 이런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자기 탈당할 것 같이 흘려서 간을 보잖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안희정의 지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헌을 자꾸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그쪽과 손잡으려고 저는 나갈 생각을 저는 탈당의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감 그러니까 주거든요. 결국 나가서 네.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나가서 어디랑 그냥 합정 연행을 해보겠다는 것 같으세요? 그것도 뭐 가능성 열어두고 있겠지만 지금 출마가 어려운 지형인 거잖아요. 네. 지금 출마한다 그러면 김종인을 누가 거들떠 보겠어? 자기 입장에서는 반문이 다 자기한테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내가 본인은 대권에 착각할 수 있겠지. 대권에 이 깃발을 들면 네. 그동안 샤이하고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유승민이나 남경필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 내가 새누리당에 있을 때 다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내 말 듣는 애들이고 하니까 다 선거를 접고 대선 출마를 접고 나한테 다 올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대안이 자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인 거네요. 저는 그래서 개헌을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난번에 안희정 연대서울도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주변에서 이렇게 견뎌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판을 찾아서 혹은 만들어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명분이 개헌이 될 것 같죠. 맞아요. 개헌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당 안팎으로 계속 찾고 있죠. 그러면서 한간의 설에 의해는 그 반문을 중심으로 반문 세력을 중심으로 모일 거다. 김종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중심으로 누가 모여? 누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손학규 네. 대표도 생각해 보세요. 네. 손학규 파가 이 사람 당 대표도 했고 막 뭐도 하고 막 경기지사를 하면서 선거를 도와줬던 경기도 의원들이 몇십 명이고 막 말은 장황했어요. 네. 그래서 손학규 의원 따라간 사람 누구 있어요? 이찬열 의원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누가 봐도 손학규파라고 하던 사람들도 손학규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네. 내가 왜 나가냐.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정치하실 분 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네.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종인 대표도 나갈 때 누가 이분을 따라서 나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